안녕하십니까. 입질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낚싯대 만들고 있는 최강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루어 낚시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으로서 첫 번째 낚싯대, 루어 낚싯대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제가 낚싯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낚싯대에 대한 부위별로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본체 있죠. 이 소재 부분은 블랭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의 블랭크, 표면 소재들이 파손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이드가 보이죠. 여기는 이제 줄이, 릴에서부터 나오는 줄이 이 가이드 링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가이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릴 시트가 있습니다. 릴 시트라는 거는 이제 릴을 끼울 수 있는 이제 스크류로 해가지고 릴을 끼울 수 있는 그 시트를 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릴 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릴을 잡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는 이 부분은 이제 그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그립 앞쪽으로 위치하는 이쪽을 이제 포어 그립이라고, 그리고 뒤쪽에 위치하는 그립을 이제 리어 그립.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 이제 리어 쪽 많이 쓰고 포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립이 있는데 위쪽은 포어 그립, 아래쪽은 리어 그립.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낚시대의 이제 재원표를 보면서 제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낚싯대의 재원표는 제조사마다 좀 표기법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합니다. 이 재원표를 보고서 굳이 거기에 있는 설명을 보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성격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낚시 장르와 조금 유사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들이 이 재원표 안에 들어있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낚시를 재밌게 즐기고, 또 루어 낚시라는 것 자체가 정답이 없이 내가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숙지해 놓으신다면은 뭔가 남들과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새로운 장비를 잡았을 때 이해를 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펙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낚싯대 길이가 있습니다. 낚싯대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루어 낚싯대는 조작성, 그리고 휴대성, 그리고 이제 무게 등의 이유로 길이가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통 한 5에서 10피트 미만, 10피트 전후로 쓰고 있는데 미터로 보자면은 1.5에서 한 3m 전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길이를 너무 길게도 너무 짧게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용도에 따라서 장르가 변하게 되는데요. 길이가 긴 거는 일반적으로는 길이가 긴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다 쪽에서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길이가 좀 짧을수록 민물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낚싯대 강도가 있습니다. 낚싯대 강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낚싯대가 단단하느냐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스펙으로서, 보통 표기법으로는 이제 울트라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더 가능에는 UUL도 있습니다만, 울트라 라이트, 그다음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헤비, 엑스트라 헤비 이런 식으로 단단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낚싯대가 좀 단단하면 좀 튼튼하고 가늘면 조금 약한 거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루어의 강도가 중요한 거는, 이 강도는 루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장 추부하, 루어의 부하와 굉장히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이 추부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낚싯대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이 낚싯대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루어 웨이트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비대 같은 경우는 1온스 몇 온스부터 1온스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라이트 같은 경우는 16분의 1온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낚싯대를 조작을 했을 때 최적의 우리가 설계한 소재의 휨새라든지 가이드의 배열들이 최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루어 웨이트에서 로드의 강도는 그만큼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질, 연질, 중경질, 초경질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강도를 표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루어 같은 경우는 조류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장르들, 예를 들면 원투 낚시, 찌낚시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서 경질대, 연질대, 초연질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어에서는 미디움 헤비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낚싯대의 휨새가 있습니다. 휨새 같은 경우는 낚싯대가 어느 정도의
각도로 어떠한 형태로 휘는지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강도 같은 경우 대충 감이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휨새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표기하는 거는 이제 슬로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낚싯대가 있을 때 이게 허리서부터 먼저 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슬로우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레귤러 또는 모더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중간부터 U자형을 그리면서 휘는 것을 레귤러 내지는 모더레이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패스트 같은 경우는 낚싯대가 어느 정도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끝에 쪽에서 액션이 나오는 것을 이제 그 패스트 휨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휨새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는 뭐 액션이라고 표현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테이퍼라고 부르는 곳도 있지만 일단 한글로는 휨새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휨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귤러의 휨새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느 장르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슬로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멀리 던지는 캐스팅에는 적절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랜딩, 힘싸움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우 타입은 보통 선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고요. 캐스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캐스팅을 하기에는 레귤러나 패스트로 갈수록 좋은데, 이 패스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좀 더 빠른 챔질과 좀 더 강한 제압을 할 때 이 패스트 타입 로드를 쓰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최근에 베스 낚시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패스트 타입의 로드를 사용해서 빠르고 민첩한 후킹 그리고 빠른 랜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스포츠 게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슬로우로 휘게 되면은 입질이 뭔가 왔을 때 내가 강하게 챔질을 하더라도 로드가 어느 정도 다 힘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바늘까지 전달되는 힘과 속도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절수가 있습니다. 절수 같은 경우는 거의 3m 가까이 되는 낚싯대를 만들기도 힘들겠지만 보관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의 이유로 이렇게 2절 그리고 뭐 3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피스, 2피스, 3피스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낚싯대 소재입니다. 낚싯대 소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본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카본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면서 일부 이제 뭐 에폭시라든지 다양한 수지들을 섞어서 만드는 믹스 카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저가 낚싯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럼 풀 카본과 믹스 카본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카탈로그상이라든지 제원표를 보면은 카본 함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카본 함량이 90% 이상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풀카본의 범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글라스 솔리드라는 소재도 있습니다. 이 글라스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무겁고 값싸지만 이제 무거워서 잘 사용하지 않는 소재인데, 일부 저가형 낚싯대에서는 아직도 글라스 낚싯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뭐 3만원, 2만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오는 낚싯대들은 대부분 글라스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라스 소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낚싯대에 뺐을 때 이 낚싯대 소재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연결대가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재 자체의 원단 색깔이 카본하고 다르게 지금 보시면 이 카본의 색상이 있죠. 고유의 색상, 검정 색깔 색상에, 그리고 카본 소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튜블러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반면에 솔리드는 대부분 다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감도를 또 극대화시키기 위한 낚싯대 중에서는 또 이 솔리드를 갖다가 팁에다가만 일부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솔리드 팁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솔리드 팁에는 소재가 이제 일반 글라스 솔리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카본 솔리드 소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 쭈갑대 중에서 쭈갑 140, 150 같은 경우는 팁이 솔리드로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대신 어떤 솔리드냐면은 글라스 솔리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뭐 7만원대의 낚싯대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바트대가 없긴 한데, 이 시루어라는 저희 이제 쭈갑대 중에서는 가장 조금 주력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솔리드가 위쪽에 박혀 있습니다. 이 카본 솔리드가 박혀 있어서 좀 더 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런데 대신 가격이 조금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캐스팅용 낚싯대 중에서도 이 솔리드 팁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감도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 솔리드 팁을 박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대가 갖고 있는 허용 루어 스펙보다도 좀 더 넓은 범위에 좀 더 가벼운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헤비대인데 뭐 한 8분의 1에서 뭐 1온스까지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제품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솔리드 팁을 다 박은 모델 같은 경우는 8분의 1이 아니라 뭐 16분의 1까지도 캐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팁이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 로드가 바디 자체는 조금 더 단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팁의 액션만으로 순간적으로 튕겨가지고 그 정도의 웨이트까지도 좀 더 던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파손이라든지 조작이 좀 어려움으로 솔리드 팁보다는 일반적인 튜블러 타입의 카본으로 끝까지 이루어져 있는 낚싯대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